자, 포토샵 파일을 참조해서 우리가 이제 웹페이지에 공개할, 퍼블리싱, 출판할 소스는 우리가 사이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만들겠대요. 사이트라는 폴더 안에 이 홈페이지에 처음 들어오면 우리가 index html 반드시 메인이든 홈이든 그런 거 말고 무조건 index html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요걸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CSS는 아직 안 배웠지만 저 안에는 우리가 이제 HTML 짠 거를 꾸미기, 뭐 모양이든 색깔이든 크기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줄 거는 저 CSS 폴더 안에다 작성을 할 거고, 이미지스 폴더 안에는 우리가 디자인한 거에서 저 맨 위에 이 부분에 있는 것만 우리가 이미지로 저장하지 나머지는 다 코딩으로 구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쟤를 저장을 해야 되겠다고요. 요거 이미지스 폴더 안에다가 헤더 bg jpg라고 저장을 할 거라고요. 지난 시간에 저장한 것 같은데 그 크기로 저장하시면 뭐가 안 되냐면,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디자인을 할 때 캔버스 사이즈를 몇을 잡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에 이미지 사이즈든 캔버스 사이즈든 들어가 보면 우리는 가로를 1200으로 잡았어요. 자, 1200으로 잡았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얘의 이미지 크기를 1200에 우리가 높이를 아마 610인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요 이미지 사이즈를 1200에 612로 저장하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이 포토샵 파일은 어디까지나, 포토샵의 저 디자인 파일은 어디까지나 코딩을 위한 참조입니다. 참조. 저거 100% 똑같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디자인한 건. 여기서 참조라는 건 뭐냐면 이 사이트는 말이죠. 본문이 640 너비고 브라우저가 이 크기든 헤더는 요만큼의 높이를 가진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완료본을 다시 한번 보면 모니터가 지금 제가 됐다 큰 걸 가정한 거예요. 100%로 보면 지금 1920, 1080에서는 그러니까 19인치에서는 화면 비율이 이렇다고요. 1920이죠 벌써. 너비가 우리가 디자인한 것보다 넓다고요. 그거와 더 큰 모니터 30인치, 40인치에는 이렇게 들어오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넓은데도 이미지가 끝까지 다 차지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보더라도 저 이미지는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리고 줄이면 이미지의 위치가 한 군데 치우쳐 있는 게 아니라 가운데 상단이 보이게끔 나중에 CSS를 짜야 된다고요. 그러면 저 헤더, 여기에 지금 나중에 배경으로 쓸 이 이미지는 1200에 612만 되어 있으면 이미지가 큰 모니터에선 지나치게 해상도가 떨어지게 된다고요. 상단에 풀 위드를 쓰는, 풀 너비를 쓰는 이미지는 최소 1920은 넘어야 돼요. 저 이미지가 1920 정도가 적절하고요. 나는 좀 더 고화질로 할래, 막 3000 이상 할래. 얘는 비추예요. 왜 비추냐면 얘는 적절하고. 자, 화면에는 1920 사이즈뿐이 안 나와요. 그거보다 조금 더 모니터가 큰다 하더라도 뭐 2000이든 2400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디자인한 저 헤더 BG JPG는 그렇게 초고화질 이유가 없어요. 여기 위에 검은색의 필터도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글씨에 포커스가 있지 그림에 포커스가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초고화질, 굳이 브라우저 너비보다 훨씬 더 큰 이미지를 넣어서 사이트의 속도를 느리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1920에 몇 정도로 잡을 거냐면 1920에 그렇다고 612로 잡으면 또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지금 모니터마다 보여지는 이 세로 높이가 달라요. 조금 줄어들면 여기가 612 말고도 더 아래까지도 보여지는 컨셉이라고요. 여기가 아래. 지금 우리는 디자인은 여기 탁자 여기까지 뿐이 안 나오지만 더 줄이면 지금 밑에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보여야 된다. 이 높이에 맞추되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의 상단 가운데가 오게끔 하려면 612가 아니라 612보다 제가 여기에다가 대충 그려본다라고 하면 이미지는 요 정도 배경, 나중에 이제 CSS의 배경을 배우실 거예요. 이미지는 요만큼의 배경을 쓰고 보이기는 요만큼만 보이게 하는 거라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만큼이 보일 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일 거라고요.
여기까지도 이미지가 나오게끔 커버가 되려면 이미지가 612보다 더 커야 된다. 이 부분 정확하게는 우리가 CSS의 백그라운드 진도까지 가봐야 합니다. 지금은 여유있게 좀 크게 잡는구나 라고 정도만 생각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오늘 저장을 할게요. 1200에 612가 있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디자이너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이 끝났어. 그럼 퍼블리셔한테 얘를 넘겨줘야 돼요. 이 PSD를 넘겨줘야 된다고요. 자, 딸랑 퍼블리셔한테 이 PSD, 요 PSD만 딸랑 보내주면 1920에 612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디자인 파일 안에는 1200에 612 사이즈뿐이 없잖아. 저걸 저장해서 늘려버리면 어차피 또 해상도가 깨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퍼블리셔한테 뭐까지 줘야 돼요? 원본까지 줘야 된다고요. 쟤보다 훨씬 더 크게 들어가야 되니까 소스 안에 있는 이것까지 같이 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퍼블리셔가 잘라야 되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잘라주는 게 아니라 코딩하는 사람이 의도에 따라서 자를 수 있게 해줘야 된다고요. 소스 안에 있는 이 JPG를 가지고 와서 걔를 요 사이즈에 맞춰서, 요 비율에 맞춰서, 저는 요 정도에 맞출 거예요. 요 정도에 맞춰서 아래까지도 조금 여유 있게 하겠다고요. 소스 안에 있는 이미지 불러오십시오. 저장합시다. 소스 안에 있는 거 불러오셔서 크롭트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저장을 하렵니다. 저장할게요. 자, 대신 지금 이미지 소스에서 가져오면 뭐가 없냐면 우리가 디자인할 때 위에 검은색의 필터를 넣은 게 있거든요. 헤더비즈 JPG에 가보면 컬러 오버레이라고 해서 이렇게 검은색을 살짝 올려놓은 게 있었는데 지금 얘한텐 그게 없죠. 그래서 스타일을 카피해서 여기다 뒤집어 씌울 거예요. 자, 포토샵 열려 있고 JPG 큰 고화질의 JPG 열려 있습니까? 포토샵에서 잘 보십시오. 여기 헤더비즈 JPG라는 이 레이어의 스타일을 복사하겠다고요. 마우스 우클릭, 카피 레이어 스타일, 마우스 우클릭, 카피 레이어 스타일. 여기 썸네일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 타이틀 있는 데서 마우스 우클릭 하셔야 돼요. 자, 여기 스타일, 요 검은색의 오페서티 있는 저 컬러 오버레이를 복사했다고요. 그리고는 요 JPG로 와서 마우스 우클릭, 잠깐만요. 얘가 지금 백그라운드로 잠겨 있으니까 스타일을 입힐 수 없어요. 더블 클릭해서 풉시다. 레이어를 더블 클릭해서 풀어주세요. 잠겨 있으면 안 된다고요. 다시 마우스 우클릭,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검은색의 스타일이 고스란히 여기도 있게 하셔야 된다고요. 카피 레이어 스타일, 페이스트 레이어 스타일 해서 하셨습니까? 이제 크롭 툴로 가서 요 사이즈로 저장해서 헤더비즈 JPG로 저장을 합시다. 크롭. 자, 위에 크롭을 선택을 했을 때 여기에다가 정확하게 픽셀을 적어야 돼요. 픽셀 단위까지 적어야 됩니다. 안 적으면 그 비율대로 나오는 거지 그 크기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800 픽셀. 크롭 툴을 선택하고 크기를 1920에 800 정도로 잡았어요. 800 너무 작다. 여기 아래 탁자까지 나오게 하려면 1000 정도로 잡읍시다. 1000. 네, 1000 정도로 잡고 위치는 조금 저 탁자가 가운데쯤 오게 해주세요. 이 탁자가 가운데쯤 오게. 커서가 안 보이네. 여기 탁자가 가운데쯤 오게. 픽셀 정확하게 1920 픽셀까지 써야 된다라고 했어요. 단위 1920에 1000 픽셀입니다. 자, 이미지스라는 폴더 안에 헤더비즈 JPG로 저장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Save for Web 해도 되고 Save as 되고 전 Save for Web을 할게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로 자른 걸 Save for Web 해서 JPG로 하되 퀄리티가 100 정도로 저렇게 고화질 필요가 없습니다. 퀄리티는 80 정도로 할게요. 80은 너무 그렇고 90 정도 할게요. 퀄리티를 90 정도로 해주세요. 저장할까요? 어디에다가 사이트 안에 이미지스 안에 파일 이름은 뭐라고요? 헤더비즈 JPG라고요. 해당 폴더에 가보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 저장한 게 있어야 합니다. 사이트 폴더 안에 이미지스 폴더 안에 헤더비즈 JPG 만드셨습니까? 자, 우리가 포토샵을 참조해서 HTML을 만들 때 순서가 있었어요. 전체 구조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레이어나 그룹들이 다 살아있는지 확인을 하고 되도록이면 그 레이어와 그룹의 이름이 영문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미지로 저장할 부분이 뭔지를 확인해서 적절하게 확장자를 써서 저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총 천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JPG로 저장을 했다고요. 투명한 이미지가 없으니까 GIF든 PNG는 아니죠. JPG로 저장을 해야 되겠다고요. 자, 그 다음에 파악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제 CSS로 넘어가면 폰트를 확인하는 거지만 우리는 HTML에서는 폰트를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포토샵의 구조를 보고 이제 HTML의 큰 구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셨으면 사이트 폴더로 다시 나갈게요. 자, 여기에다가 사이트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제 index HTML 요걸 만들겠다고요. 노트패드를 실행을 해 주십니다. 기존의 건 다 닫으시고 새 파일을 만드시고 빈 새 파일을 만드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하시되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UI 디자인 블로그 레이아웃 사이트 안에 index HTML로 저장합니다. 해당 폴더 안에 왔을 때 이렇게 저장해 달라고요. 좀 전에 JPG는 이미지스 폴더 안에 저장했고 지금 빈 파일을 만들자마자 index HTML로 저장을 했어요. 닥 타입을 선언하고 헤드와 헤드 사이에 들어갈 파일들을 작성해 주세요. 닥 타입부터 우리는 HTML5 형식으로 할 거니까 자, 순서를 지금 계속 처음부터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태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고요. 시작 그리고 닫고 또 안에 뭐가 있습니까? 헤드 열고 닫고 바디 열고 바디 닫고 무조건 태그는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HTML 안에 자신 요소로 이렇게 그리고 헤드 안에 자신 요소로 들어가죠. 나중에는 사실 여기는 뎁스를 잘 안 만들긴 해요. 바디 안에부터 정성껏 인덴테이션 들여쓰기를 해도 돼요. 일단은 정석대로 이렇게 하고 나중엔 좀 간략하게 할게요. 헤드 안에 그리고 랭귀지부터 바디 안에 주 언어는 지금은 디자인이 다 영어니까 영어고 헤드 안에 이제 부가 정보들을 넣지요. 메타의 캐릭터 셋에서 UTF-8 형식으로 글자 조합을 만들 거니까 브라우저 너도 그거대로 해석해서 글씨 깨지는 거 없이 해줘. 그 다음에 타이틀 그 다음에 메타의 name, content 해서 키워드부터 description, viewport 이렇게 있죠. 그리고 뭐 더 나가면 로고까지 있겠고. 그래서 keywords는 대표 키워드는 대표 설명은 그 다음에 viewport는 그 다음에 검색 엔진 로봇들한테다가도 공고사항을 주려면 로봇 설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타이틀은 일단은 지금 얘는 그냥 블로그 첫 페이지니까 그냥 블로그 사이트라고 할게요. 키워드는 디자인 되어 있는 거에서 키워드를 그냥 추출을 하겠습니다. 저널, 크리에이티브, 띵킹, 디자인 뭐 그런 키워드가 있겠네요. 뭐 이런 키워드가 있대요. 그리고 문장으로도 타이틀이 있었으니까 그냥 문장은 요걸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해서 문장은 써줬어요. 그 다음에 뷰포트는 이 사이트를 해석해서 브라우저 너비에 보여줄 때 그 너비를 width를 어디에 사용자의 그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의 너비에 맞춰라. 맞추되 이니셜 스케일 초기 배율은 100%로 해라. 숙제 내신 거 보니까 여기 앞뒤에 따옴표를 쓰시는 분들이 있던데 얘는 이 컨텐트 안에 큰 따옴표 안에 얘가 다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퍼가 인덱스 그리고 팔로우 또는 그냥 한 단어로 all이라고 하셔도 되겠고 크게 상관은 없는데 보통 뷰포트가 거의 마지막에 있고요. 종류로 치자면 얘가 다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모아서 놓고 만약에 순서대로 한다라고 하면 뷰포트는 얘하고는 성격이 다르니까
이렇게 떨궈 놓으셔도 됩니다. 자, 이제 바디 안에 핵심 사항을 넣어 볼게요. 사실 헤드와 하드 사이에서 우리가 이 페이지에 꾸미기인 CSS를 불러와야 되지만 CSS 진도가 나간 다음에 넣을게요. 지금은 설명해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자, 바디 안에 내용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포토샵의 구조를 보고 여러분이 왜 포토샵에서 그룹을 잘 적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 봅니다. 아까 임시로 만들었던 건 버리시고 디자인의 그룹을 다 접을게요. 자, 그룹이 막 이렇게 열려 있어요. 여기에서 포토샵 파일은 나중에 다 완료된 다음에는 저장하실 때 얘를 싹 접어놓고 저장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렇게 펼쳐 있으면 열자마자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열려 있다는 가정 하에서 컨트롤 누르고 열려 있는 이 삼각형 아래에 있는 걸 클릭을 하면 모두 다 접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볼게요. 자, 그리드는 우리가 디자인하려고 참고하려고 만든 거니까 이게 HTML에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죠? 큰 구조는 헤더와 컨텐트와 푸터로 되어 있습니다. 자, 헤더와 컨텐트와 푸터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자, 지금 이 사이트는 잠깐 디자인을 이렇게 보면, 그리고 완료본은 아까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구현하려는 건 이 사이트고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으면 HTML에서 저 전체를 다 감싸는, 즉 헤더와 컨텐트와 푼터를 다 감싸는 태그가 뭔들 DIV든 뭐든 간에 있어야 될까요? 없어도 될까요? 쟤를 다 감싸는 태그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자, 모두 다 감싸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냐면 모든 내용이 일정 너비 안에 딱 들어오고 여기엔 아무것도 없는 사이트예요. 다시 한번 묻죠.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한 거는 전체를 감싼 DIV든 뭐든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전체를 감싸는 얘한테다가 너의 너비는 몇이고 화면의 가운데 있어라고 나중에 CSS를 짤 수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여기 위에 헤더가 너비를 다 써야 되고 얘는 요만큼의 너비 안에 있으면서 화면의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전체를 감싸는 걸 만들어버리고 걔한테다 너비를 줄 생각이 아닌데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포토샵을 보고 다시. 자, 포토샵의 그룹이 헤더와 컨텐트와 푸터로 돼 있대요. 헤더. 헤더 태그가 바로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저는 컨텐트라는 태그는 없어요. 간혹 보면 컨텐트라는 태그가 있는 줄 알고 쓰시는 분이 있는데 없습니다. 컨텐트라는 태그 대신에 쓸 수 있는 건 메인 태그나 또는 섹션 태그를 쓰실 수가 있어요. 섹션을 써볼게요. 그 다음에 푸터. 자, 포토샵에서 그룹의 이름으로 해놨던 걸 그대로 태그의 이름을 적절히 살려서 지금 써주었습니다. 헤더, 섹션, 푸터. 헤더 안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에는 지금 이 부분이에요. 이제 아이고. 자, 헤더는 지금 이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써줘야 되겠대요. 자, 저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HTML 태그에 써야 될 건 이 이미지는 우리가 이미지를 웹페이지에 구현하는 걸 배우긴 했어요. 이미지 소스라는 걸 배우긴 했지만 이미지 소스는 넣기만 하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아까 이미지 저장한 거를 보면 이미지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양이 다 있는데 이미지로 넣은 건 여기에서 일부분만 보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완료본은 이 이미지 전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일부분만 보여야 돼요. 또는 상황에 따라서는 더 좁은 화면에서는 더 많이 보여야 돼요. 이렇게 화면에 따라서 너비나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 일부분이 다르게 보이는, 일부분만 보이거나 전체가 보이거나 그렇게 다르게 보이는 거에는 이미지를 소스로 넣으시면 안 됩니다. 못해요. 이 요소, 우리가 작성하는 이 요소에 나중에 CSS에 가서 백그라운드, 배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지금 이미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라고요. 이것도 배경 배운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디자인 보고 HTML에서 구현해야 될 건 얘랑 얘뿐이 없어요. 세 개뿐이 없다고요. 자, 맨 위에 있는 건 뭐로 합니까? HTML 태그 이거 뭐로 하냐고요. 이미지로 안 할 거고. 패러그래프? 문단 아니고요. 이 사이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로고에 그렇지 H1을 쓴다라고 했잖아. 얘는 H1이라고요. 다른 게 먼저 나올 수가 없다고요. H1입니다. H1. 자, 지금 여러분은 여기에 테두리니 이런 건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내용만 집중하는 거예요. 테두리가 나오게 하든 간격이 나오는 건 그거 다 나중에 CSS에서 하는 거지 HTML에서는 그런 하등의 내용을 여기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텍스트는 포토샵에서 카피하시죠. 타입 슬로 클릭했고요. 더블 컨트롤 A에서 선택했고요.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에다 넣어 주십시오. 소문자로 나오는데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CSS에서 대문자로 바꿀 겁니다. 포토샵 할 때도 대문자로 친 게 아니었죠. 포토샵에서 대문자처럼 보여줘 라고 해서 올캡시라고 해서 대문자로 바꿨던 거라고요. 카피해 오십니다. 포토샵에서 카피해 오세요. 포토샵의 디자인에 텍스트가 살아있는 이유는 퍼블리셔가 걔를 카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요. 얘가 이미지로 되어 있으면 돌아버립니다. 타이핑하느라고. 이미지로 되어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폰트 사이즈를 알 수가 없죠. 자간을 확인할 수 없죠. 디자인에서 글씨가 이미지로 되어 있으면 안 된다고요. 혹여나 그렇게 해서 디자인을 넘겨주는 디자이너가 있다라고 하면 잘라야 됩니다. 웹 디자이너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텍스트는 살아있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자, H1에 로고를 넣어줬고요. 그 다음 얘는 뭐로 하면 좋을까요? H2로 하겠습니다. 부제목 H2. 포토샵에서 카피해 오십니다. 이 앰퍼샌드는 폰트가 달라야 된다고. 우리가 나중에 CSS를 배웠을 때에 헤더 안에 H2의 폰트는 얘가 뭐였죠? 벤트엠이었나? 잠깐만. 네, 벤트엠이래요. 여기의 폰트는 벤트엠인데 그 와중에 얘만은 바스커빌이라는 폰트래요. 요것만. 그죠? 우리가 걔만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습니까? 자, 헤더 안에 H2는 벤트엠이야 라고 해서 나중에 CSS에서 얘 폰트를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저 앰퍼센트만 구분할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얘가 태그로 구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얘를 구분할 방법이 없다고요. 그도 그렇고 지금 앰퍼센트가 저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바람직합니까? 저거 어떻게 써야 돼요? 특수문자잖아요. 특수문자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자, 어디에 있다고요? 못 외우겠으면 어디에 있는 걸 알아야 된다라고 했습니까? entitycode.com에서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죠. where를 알아야지. where 어디 있어요? entitycode.com에 가보시면 얘 어떻게 써야 된다고 나옵니까? 앰퍼샌드하고 amp 그 다음에 세미콜론. 그죠? 됐습니까? 확인됐어요? 자, 어쨌든 얘가 이제 브라우저에는 앰퍼샌드 모양으로 잘 나오고 있긴 할 건데 어쨌든 얘를 구분해야 된다고요. 태그를 뭘 쓰면 좋을까요? 얘만 구분을 해줘야 된대. 자, 질문을 다시 하죠. 저 글씨 하나는 디자인상에서 그냥 이뻐 보이기만 조금 독특하게 이뻐 보이게만 하려고 포토샵에서 바스커비를 했을까? 아니면 정말 얘가 정말 중요해서 이 문장 중에서 얘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분을 했을까? 중요해서 구분을 했을까요? 그냥 이뻐 보이려고 구분을 했을까요? 디자인에서. 응? 디자인상으로라고요. 자, 만약에 디자인상이 아니라 이게 진짜 중요했다라고 하면 얘를 뭘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강조하는 거 뭐로 구분할 수 있어요? 스트롱이나 EM이나, 그죠? 그럼 얘는 스트롱이나 EM을 쓰면 안 된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 중요하지 않으면서 글씨를 구분할 수 있는 태그가 뭐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건 그냥 두껍게 처리하는 거고. 두껍게는 나오잖아. 우린 두껍게 나올 필요까지는 없거든. EM? 그건 강조의 의미 쓴다니까. 자, 그러면 요소들을 묶어줄 때 블록 요소나 인란 요소나 요소를 묶어줄 때 아무 의미 없이 그건 div였고 그러면 글씨만 묶어주는 건 뭐예요? 아무거나 던져도 돼요. 그 다음에 div하고 딱 매칭해서 div는 블록이든 인라이든 묶을 수 있는 거라고 했고 그거와 상반돼서 설명한 게 하나 더 있다고요. 묶을 수 있는 거에 스팬 태그. 그렇죠. 스팬 태그가 있다고요. 스팬 태그가 적당하다고요. 걔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 스팬으로 묶을게요. 자, 물론 좀 전에 말씀하신 B나
EM으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진 않아요. 근데 EM은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EM은 얘가 중요하다라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걔는 동떨어진 거고, B나 I는 괜찮아요, 사실. 의미가 없거든, 걔도. 근데 모양이 일단 이탈릭과 볼드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1차적으로 제외를 했던 거고, 구분을 하되 화면상에선 차이가 없게끔 해주는, 일단 1차적으로는 차이가 없는 거 스팬 태그를 썼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헤더에서 제목 그리고 부제목 넣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뭘까요? 이건 무슨 태그를 쓰면 좋을까요? 힌트는 맨 뒤에 마침표가 찍혀 있어요. P, 네, 패러그래프입니다. 문단이에요. 문장이잖아, 문장. 그래서 얘는 패러그래프로 할게요. 마찬가지 포토샵에서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Things you don't usually read. 복사해서 넣어주십시오. 자, 이제 헤더는 끝났습니다. 헤더는 끝났고 섹션으로 가볼까요? 본문 섹션으로 가보면, 자, 이제 여러분은 얘 뭐로 할 수 있을까요? 요거 제목이잖아요, 그죠? H1일까요? 2일까요? 2입니다. H1에는 가장 중요한 제목에다가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제목이니까 얘는 H2. 그럼 얘는 뭐로 쓰면 좋을까요? H3. 왜냐면 패러그래프 여기 있거든. 얘들이 패러그래프에 있으니까 얘는 부제목의 성격으로 H3로 서면 적당할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 안에 뭐래요? H2, H3.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얘들은 그럼 뭐로 하면 적절하다? 자, P 태그 안에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저거야말로 뭡니까? 네, EM이나 strong이라고요. 우린 EM으로 할게요. 자, 잘 보십시오. 여기 안에 패러그래프를 하나하나 카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차피 얘를 디자인할 때 패러그래프로 했거든요. 더블 클릭해보면, 잠깐만, 컨트롤 클릭해서 해당 요소 좀 찾으시고요. 이동. 이거 또 그룹으로 바꿔놓으셨네? 아, 나 진짜. 컨트롤 클릭. 자, 해당 요소 찾으셨습니까? 이렇게 찾았으면 더블 클릭해서 다 카피하자고요. 카피하고 앞뒤로 P 태그를 여기 P 태그, P 태그, P 태그, P 태그 닫아주면 되겠죠. 카피해서 가져오시고, 줄넘김 해서 볼게요. 자동 줄넘김. 여기 P 열고 P 닫고 P 열고 P 닫고 P 열고 닫고 P 열고 P 닫고. 제목과 부제목도 마찬가지 포토샵에서 카피해 오십니다. 자, 패러그래프를 복사를 해서 P 태그로 구분을 해줬고요. 자, 섹션 안에 H3에도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부분입니까? 빨간색 들어간 거 말고 H3에서, 섹션 안에 H3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점이 있죠? 점 이거 뭐로 바꿔야 됩니까? 미드 닷, 그죠? 중간 점, 미드 닷. 엔터티 코드에서 확인하셔도 되고, 앰퍼샌드 미드 닷 세미콜론 바꿀게요. 자, 점으로 바꿔주시고, 패러그래프 안에서 색깔이 다른 부분이 있었죠? 그거는 강조의 의미가 있으니까 EM 태그로 바꾸겠습니다. 포토샵에서 보시고, 에코팍 미드닷. 얘는 묶을 필요가 없죠? 걔만 색깔이 다른 것도 아니고, 걔만 위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까 얘를 구분했던 이유는 얘가 폰트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고. 네. 자, EM 태그로 포토샵을 참조해서 색깔이 다른 부분을 찾아서 EM 태그로 감싸 주십시오. 포토샵 색깔 다른 부분을 노트패드로 와서 컨트롤 F에서 찾으시면 되죠.
바꿔 주셨습니까? 포토샵을 참조해서 EM 태그로 색깔이 다른 부분을 감싸 주세요. 자, 바꾸셨으면 다음 볼까요? 자, 이 부분은 뭐로 짜면 좋을까요? 자, 쉐어부터 트위터, 페이스북 해서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뭐로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열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얘가 나중에 반응형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이 세로로 바뀌어요. 다시 한번 묻죠. 얘는 무슨 태그로 작성을 해야 될까요? 요거. 여러분 머릿속엔 지금 두 개가 떠오르고 있어야 돼요. 표로 할 거냐, 리스트로 할 거냐. 입니다. 칸처럼 보이니까 표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표는 만약에 PC에서 표를 이렇게 짰어요. 저렇게 보이게끔 HTML에서 이렇게 한 테이블로 짰다라고 해봅시다. 이 테이블은 반응형으로 갔을 때 절대로 이런 레이아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테이블이 있는 걸 없애버리고 새로 짤 수는 없다고요. HTML에서 테이블로 짜버리면 이런 레이아웃을 만들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얘는 뭐로 짜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리스트라고요. 이해됐어요?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서 봤던 동급의 중요도를 가지는 것들이 세로든 가로든 나열되어 있으면 그건 100% 리스트라고 했습니다. 리스트라고요. 이건. 자, 그럼 리스트가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UL, OL, DL 중에 어떤 걸 써야 합니까? UL이죠. 순서가 나올 필요 없이 그냥 목록만 나오면 되니까 UL이죠. 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자,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되 화면 좀 잘 보세요. 리스트를 작성해 주시되 제가 여기에 마우스 올렸을 때는 쉐어라는 거 안에는 커서를 잘 보세요. 커서가 그냥 요 모양입니다. 근데 트위터로 갔을 땐 커서가 손가락 모양으로 바뀌고 있어요. 손가락 모양이 바뀐다는 건 얘는 뭐란 얘기입니까? 링크란 얘기죠. 참조해서 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리스트를 작성하겠습니다. unordered list니까 UL로 시작해서 UL로 끝나겠죠. 각각의 아이템들은 뭐로 한다고요? 리스트 아이템이라고 했으니까 이 아이템이 몇 개 있는 겁니까? 둘, 셋, 네 개 있는 거죠. 큰 구절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을 쓰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습니다. 맨 앞에 있는 건 share, 그죠? 그 다음에는 얘는 그냥 글씨를 쓰면 안 되고 링크가 걸려야 되는 거니까 A 태그를 쓰셔야 되는 거죠. A, href 하고 여기 안에다가 내용을 써줘야 되겠다고요. 포토샵에서 보고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플러스 이렇게 해서 넣어줍니다. 마지막 거는 푸터에 넣으면 되겠죠. 자, 푸터에 내용 넣겠습니다. 포토샵에서 카피해 오지요. 카피했고요. 이렇게 넣었어요. 자, 제가 지금 푸터 안에다가 내용을 저렇게 넣었습니다. 일단 틀린 건 아니지만 얘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왜 바람직하지 않냐면 자, 우리가 배운 푸터니, 섹션이니, 어사이드니, 랩니 이런 태그들은 다 섹셔닝 태그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묶어주는 태그라고요. 원래는 우리가 뭐로 묶어줄? 그냥 아무 의미 없는 DRB로 묶어줄 녀석이었는데 얘가 사이트의 하단의 정보를 보여주는 거야 라고 해서 푸터로 해줬다고요. 그래도 지금 얘가 바람직하지 않은 건 섹셔닝 태그들은 뭔가를 감싼다라고 했어요. 그냥 이렇게 날 내용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얘가 패러그래프가 하나든 여러 개든 있어서 걔를 묶어주기 위한 용도로 원래 푸터가 있는 거지 그냥 컨텐츠를 요렇게 표현만 해주려고 만든 태그가 아니란 말이죠. 자, 그러면 저 글씨는 무슨 태그로 해주면 바람직하겠습니까? P 태그죠. 문장이니까 P 태그로 감싸겠다고요. 자, 가운데 동그라미의 C 모양, 카피라이트 모양이 있습니다. 엔터티 코드를 넣으면 되겠죠? ampersand copy semicolon 해서 넣어 주십니다. 자, 저도 저장했고요. 브라우저 화면에서 지금 받는 거 확인을 해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에 제목, 부제목, 패러그래프, H2, H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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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LLI, P 해서 잘 나오고 있는지요? 중앙중앙에 강조를 했던 것들은 이렇게 누워서 나오고 있을 거예요. 디자인을 보고 HTML 구조를 작성했다고요. HTML만 돼 있어도 이 사이트는 보는데 하등 문제가 없습니다. 링크도 잘 걸릴 거고 내용도 우리가 정리한 내용을 웹페이지에 잘 보여주고 있다고요. 다만 보기가 조금 뭐 이미지도 없고 레이아웃도 안 짜 있고 그래서 보기가 좀 재미가 없을 뿐이지 HTML은 일단 완벽하다고요. 한 가지만 살펴보고 이제 CSS 속으로 갈게요. 여러분이 HTML 다 짠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내가 온전히 HTML 태그의 쓰임새대로 오류 없이 작성을 했나? 라는 걸 검사를 해야 돼요. W3 밸리데이터에 가서 검사해 볼게요. 구글 자, 웹표준 검사는 주소가 있으면 주소로,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업로드로, 코드를 직접 넣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린 코드가 있으니까 코드를 직접 넣어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웹표준 검사는 HTML에 있는 모든 코드를 넣고 검사를 해야 합니다. 가볼게요. 우리가 작성한 모든 코드를 Ctrl A, Ctrl C, and Ctrl V 체크 해보면 자, 다큐먼트 체킹 completed 해서 모두 완료됐다. No error or warning to show 해서 보여줄 에러와 워닝이 없다라고 해서 완벽하다란 얘기예요. 자, 일부러 에러가 있게 해볼게요. 섹션 태그를 쓸 때 주의사항이 있어서 일부러 에러를 만들 겁니다. 가볼게요. 태그로 와보십니다. 자, 우리가 여기 부분에 섹션 부분에 H2와 H3를 적었어요. 자, 저게 화면에 출력이 안 되게끔 요 섹션의 2, 3를 주석 처리해 볼게요. 섹션의 2, 3를 주석 처리해 주세요. 이렇게. 섹션 안에 제목을 화면과 같이 주석 처리해 달라고요. 섹션 안에 제목이 없을 때는 어떤 에러를 웹표준 검사에서 보여주는지 확인해 보려고요. 주석 처리 하셨습니까? 자, 다시 모든 코드를 복사해서 Ctrl A, Ctrl C, 다시 밸리데이터에 가서 기존 코드를 지우고 Ctrl A, Ctrl V 해볼게요. 기존 코드에다 그대로 덧붙여서 Ctrl V 하고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러까지는 아니지만 warning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경고라고 나오고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자, 뭐라고 나오는지 보세요. section, lex heading 해서 섹션이 제목이 부족하대요. 그러고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H2나 H6 중에서 이 요소들 중에서 쓰는 걸 고려해 보시라 라고 해서 힌트를 주고 있다고요. 즉 제목을 넣으란 얘기예요. 섹션은 내용의 한 단위절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는 반드시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제목이 꼭 있어야 합니다. 섹션은 바로 밑에 제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없으면 지금처럼 경고입니다. 섹션 태그는 제목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그래서 우린 짧은 디자인이었지만 걔를 보고 HTML을 짠 다음에는 반드시 그게 짧든 복잡하든 간에 여러분의 HTML을 다 완성한 다음에는 반드시 저 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고 나중에 아무리 복잡한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저 오류가 없다라는 걸 여러분의 기획서 끝부분에 겉만 번들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오류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짤 수 있어요 라는 걸 어필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을 보고 HTML 코딩 하는 건 끝이에요.